열방으로 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유선입니다. 네, 오늘은 함께 정말 축하를 나누고 싶은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하늘빛 향기가 역사적인 500회를 맞이했습니다. 네. 박수가 끊이지 않는데요. 2011년에 시작해서 1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울고 웃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 자리에 나와주셨던 또 500분 이상의 출연자분들 정말 진솔하게 삶을 나눠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향기가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실 특별한 분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결혼 생활, 부부 생활 얘기 재미있게 풀어보기 위해서요. 오늘 항상 좋은 연기와 또 즐거운 입담을 담아주시는 성우 장광 선생님의 아내 전성애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늘빛 향기 500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을 소개할 텐데요. 네, 이분 때문에 요즘 최수종 씨, 현 씨 이런 분들이 방에서 울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새로운 국민 국가대표 사랑꾼, 네, 우리 정지민 양의 남편 공희 씨를 소개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랑꾼으로 열심히 500회를 빛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수 공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가정 사역을 얘기하는데 또 전문가를 모시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즐겁고 유쾌하게 부부 생활 얘기 나눠주실 가정사역 전문가 김숙경 소장님 그리고 황규복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부부입니다. 네. 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은 지금 웃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웃을 일이 참 없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해소해보고자 이런 시간을 만들었는데 코로나19로 어떤 가족들 간의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한번 먼저 서두를 좀 떼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많아지면서 느끼는 게 네.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내가 성성하게 내 다리로 다닐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좀 소중한 분들하고 이제 여행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고 조금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발이 묶였잖아요. 네. 아이들도 네. 되도록 이게 꼭 필요한 약속이 아니면은 다 집으로 들어오는 분위기니까 밥을 하는데 제가 지쳐가지고 진짜 밥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예, 예. 네. 그게 전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들어요. 엄마들이 진짜 그런 면에서 힘드신 것 같은데요. 예, 진짜 얼마나 많이 가족들이 같이 많이 계시나요? 붙어 있는 이제 시간. 우리 네 식구가 다 방송 쪽 일을 하니까 네. 요새 영화 같은 거 제작이 많이 이렇게 좀 멈췄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네. 진짜 힘들죠. 진저리를 치시네. 정말 힘들어. 지지난주인가? 오랜만에 우리 남편하고 아들하고 우연히 같은 스케줄로 지방에 가서 일주일 있다가 오는데 일주일 있다가 올라온다니까 속으로 막 쾌재를 불렀어요. 근데 하루 일찍 올라오더라고. 근데 그때는 또 왜 이렇게 실망돼? 하는데도. 내색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그 일주일 나가 있는다니까 막 막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 밥 안 해도 되네. 어머 찌개 안 끓여도 되네. 그 생각이 대번 드는 거예요.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예. 맞아요. 공희 씨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 좀 타격을 많이 입게 되죠. 경제적으로. 네. 제가 이제 가수다 보니까 좀 무대에서도 서고 싶고 그 무대에서 사실 에너지도 얻잖아요. 근데 그런 무대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없어요. 또 비대면 공연을 또 해보긴 했는데 그 주최 측에서 또 좋아하지도 않고 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힘들지만 또 제가 녹음실을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녹음실. 네, 또 이 노래를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발길도 많이 끊어지시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그래도 와이프가 또 방송 일을 하면서 또 방송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그 채워지면서 그래서 좀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김숙경 원장님은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저는 2020년을 제 평생에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왜요? 예. 왜요? 뭐 저도 이제 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하는 강연의 기회가 다 사라지고 다 사라졌죠. 또 갱년기까지 오면서 몸도 아프고 아유. 야, 갱년기가 사라져야 되는데 갱년기가 너무 강연만 심하게 사라졌네. 오셔서 예, 네. 이 갱년기를 이겨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불안과 그다음에 이 우울과 무기력 이것을 한 6개월 정도 제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오고 또 저희 아들이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얘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어요. 아이가. 또 둘째 아이는 학교도 뭐 잘 못 가고 하다 보니까 또 내 식구가 좁은 집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저도 아파도 밥은 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 삼시세끼 제가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다 애들도 크고 그래서 이러면 어른들한테 혼을 두 끼를 줄였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아주 좋은 방법. 저도 이번 게 몸이 소식하자. 아프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좀 조율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남편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짜증이 많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한 거는 공간을 좀 따로 해서 이 공간 넘어오지 말아라. 금을 걸었나요? 예, 집안에다? 이렇게 공간을 따로 했어요. 책상을 다 따로 놓고 만날 때만 만나자. 네. 근데 그 정도로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사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결혼하고 이제 가장 큰 이슈 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친밀감을 경험하지만 독립된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좀 이루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가 되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함께 할 수 있는 뭐 일주일의 시간이 뭐 몇 시간 정도였다면 지금은 하루 종일 엄청나게 맞아요. 많은 4시간. 시간을 네. 같이 있을 때가 많으니까 되게 또 힘든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독립된 뭔가 저는 또 개인적인 좀 성향이 좀 있는 사람인데 그 집에 있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게 보장이 좀 안 되고 또 이제 아내에게는 사실 제 짜증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화내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체면을 좀 그리고 어느 정도 인격적인 모습으로 이제 있어야 되는데 아빠 목사잖아.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며칠 지나니까 지금도 막 인간이야. 아이들에게 짜증 내고 싶고 왜 그래 막 하고 싶은데 참고 있고 승화하는 단계, 성화하는 단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다 큰 아이들도 이렇게 힘든데 공희 씨에게는 네. 아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4살, 2살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또 얼마나 답답할까요? 어디 맡기지도 못하고. 네, 맡기지도 못하고 저희가 일단 어린이집도 못 가고요. 그렇다고 뭐한 번도 보내본 적은 없지만 뭐 나가서 놀지도 못해요. 놀이터도 지금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지 마라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 저가 지금 집에다가 키즈 카페처럼 꾸며놨어요, 그냥. 네. 집을 그냥 거실을 다 내주고 거기다가 정글짐, 뭐 미끄럼틀 다 해놓고 집안이 아주. 네, 그리고 애들이 동물원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동물원도 실내 동물원이나 뭐 이렇게 야외 가야 되는데 사람이 북적거리잖아요. 할 수가 그래서 없지. 예. 지금 앵무새 한 마리랑 사왔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앵무새를. 또요. 육지 거북이 2마리랑 아, 집안에. 네. 네. 그리고 또 풀을 좋아하는데 또 특이한 풀을 좋아해요. 그래서 식충식물이라고 벌레 잡아먹는 식물이 있거든요. 네네. 파리 지옥부터 해서 끈끈이 주걱 뭐 별의별 풀들 선인장까지 해서 그냥 싹 다 갖다 놨어요. 집안이 사바나네, 사바나. 네, 여기 가면 동물원, 여기 가면 식물원, 여기 가면 놀이터 이렇게 할 정도로 꾸며놨는데 와 집이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그 와이프가 방송을 나가면 이제 애들 밥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애들 밥 줘야 돼, 앵무새 밥 줘야 돼, 거북이 밥 줘야 돼, 그럼 앵무새 물도 갈아줘야 돼, 또 씻겨줘야 돼.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사육사네, 사육사. 집이 사팔이고 공희 씨 사육사야. 야.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 힘들겠어요. 글쎄요. 애기들. 아우. 네.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우리 전성희 권사님 밥 하는 건 유도 아닌데요, 여기. 그러게. 한번 놀러 오십시오. 뭐 앵무새 다니는. 내가 가서 뭐래. 밥은 해줄 수 있다. 네, 하여튼 거기 그런 가서 많이 해주실 나도. 수 있으세요? 뭐 한 끼 정도. 네. 근데 사실 저희는 뭐
진짜 몇 년 안 됐지만 권사님 더 오랜 시간 밥을 해 먹이셨잖아요. 그쵸. 사실 그 주부들의 스트레스를 누구보다 대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제가 음식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제가 또 먹는 걸 좋아하니까 모든 먹거리를 집에서 다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주방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있으면 30분 들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해놓고는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저는 가서 좀 두루놓 있다가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빼고 밥 먹고 나면 가위바위보 해갖고 뭐 5판 3승하자 뭐 3판 2승하자 뭐 이렇게 해갖고 딱 설거지 하려고? 웃으면서 이제 진 사람이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 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기가 정말 오래 걸렸죠. 정말 주부들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 젊은 남편들은 참 잘 도와주지만 네. 그죠? 공희 씨도 많이 하시죠? 네, 저는 뭐 정말 죄송하지만 와이프가 아직 쓰레기 버리러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결혼한 이후에? 네. 제가 다 갖다 버리고요. 음식물 쓰레기 제가 다 해서 버리고 설거지, 빨래, 뭐 청소 제가 다 거의 하고요. 네. 권사님 지금 혼전 생각나셔가지고 예. 근데 약간 세대가 다르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손이 다 텄습니다. 하도 주부습진? 네, 이게 스마트폰이 인식이 안 돼요. 지문이 이게 불어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터치가 잘 안 어머 돼요. 세상에. 집에도 못 들어. 지문 또 오면 집에도 못 들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와이프가 집에 있을 땐 그래도 아내가 하죠? 아, 그럼요. 와이프가 하긴 하는데 잘 이제- 못해? 아니요, 잘 못하는 건 아니죠.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애기들 재우러 들어갈 때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남아서 이제 모든 걸 다 정리를 네, 하죠. 네, 네. 우리 세대는요,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저 장로님이 설거지도 하시고 그러시는 가위바위보 지시면 장로님이 설거지 해요. 하세요? 근데 막 엄청 물어대. 여보, 뭐는 어딨지? 뭐 고무장갑은 어딨지? 눈에 있는데 왜 그게 안 보일까? 여기 걸려 있는데 남자들은 수세미 못 봐요. 못 봐요. 그래도 이제는 오늘 뭐 이런저런 진짜 가족들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평소에 못 느꼈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데 요즘 그런 상담들을 하러 많이 문의들을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죠? 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나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코로나 상담센터에서 사실 상담 건수가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저도 최근에 정말 놀란 게 메일로 수십 통의 상담이 오고요. 그리고 대면이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부부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보면은 예전에 겪었던 어떤 갈등의 그런 내용보다 최근이 와 너무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이혼. 또 그 와중에 또 외도로 인한 또 고민 또 상담도 와중에요? 그 와중에 그래서 어이없다. 그리고 또 신혼 부부들이 결혼을 하면서 되게 힘들게 결혼했잖아요. 우울하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혼 생활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금 이해하고 양보하면 되는데 그것들을 하기 싫어서 나 너랑 못 살아. 그래서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지? 그냥 우리 빨리 끝내자. 이런 신혼 부부들도 굉장히 상담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면서 갈등이 정말 많아졌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부부들이 이혼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정말 이혼율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좀 보게 됩니다. 네. 네. 또 상담은 해주시지만 상담사인 두 분은 또 쉽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이제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삼시세끼의 문제가 온단 말이죠. 어떻게 해결을 그동안 하셨는지 가장 좋은 방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 일단 삼시세끼를 없앴습니다. 하루에 2끼만 먹자. 유대기랑 다르네. 이게 좋은 방법인가 본데? 네. 왜 3끼를 먹어야 되냐. 네. 2끼만 먹어도 살더라고요. 네. 그리고 2끼를 먹는데 한 끼는 알아서들 먹어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먹을 걸 제가 그냥 대충 해놓죠. 그럼 알아서 자기들이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그러니까 한 끼 정도만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먹고 그리고 음식도 약간 반조리 음식을 사다가 좀 해주고요. 네. 피곤할 땐 패스트푸드도 먹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다른 부부와 비교하지 않기. 저 집 남편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뭐야?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아니 설거지를 이 모양으로 했어? 이거 안 보여? 이렇게 타박 주지 않기 그냥 했으면 고맙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 좀 가사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가사를 사실 많이 담당해 주세요. 예. 네. 어떠셨나요? 네.
가사를 20년 넘게 지금 담당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한수 위에 선배님 나오셨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동희 씨 한수 위에 선배님 나오셨어요. 배우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남편의 그 투덜거림 중에 하나가 조금 이렇게 참여를 해주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까봐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남편이 있었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한번 넓혀보자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역할에 대한 것 때문에 갈등이 가장 좀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아이 도시락을 고등학생인데 저한테 제가 싸야 됐었어요. 근데 도시락을?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쵸. 내가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거 저에게는 너무 큰 미션이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락? 처음에는 네. 막막했는데 밥 하나 반찬 몇 개 정도는 되겠구나. 네. 어차피 이제 아내가 검사하지 않을 거니까. 아, 검사하지 않을 거. 제가 봤으면 한 소리 같겠죠. 뭘 그렇게 샀어? 제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 방법이 있구나. 설거지도 굳이 세제를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구나. 있어요? 세제를 안 쓰고요. 뭐 굳이 뭐 기름기 없는 음식이 있으면 그냥 물로 해서 하고 이게 나름의 노하우를 익혀가는데 그 기쁨이 크고요. 사실 이게 영업 비밀이었는데 오늘 조금 밝히게 돼서 조금 이후가 두렵긴 합니다. 이게 나름 남편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의 집안일들이 있고 너무 참견하고 사실 저도 이제 참견하려면 끝도 없는데 그쵸. 서로 양보하고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사를 좀 대분배해서요. 리스트를 다 썼어요. 다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둘 다 못하는 거. 둘 다 못하는 거는 보이는 사람이 하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그걸 주로 제가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최근에 느꼈던 게 아내가 어제도 그렇더라고요. 밥 해주는 게 사실 저도 힘들다는 걸 정말 잘 알거든요. 네. 한두 시간 하고 나서 딱 식탁에 앉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얗게 불태웠다. 이 말을 최근에 제가 몇 번 들었는데 너무 이게 헌신적인 사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마음들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밥 해주시고 하얗게 불태웠다고 표현하세요? 그 정도로 아내들이 힘들다는 것을 제가 느끼셨군요. 느끼고 공감이 됐고 되게 아내들이 정말 힘들게 아니 근데 하신다. 말씀 듣다 보니까 왜 슬금슬금 부하가 올라오지? 여기 그렇게 하려고 말씀하세요. 여기 예비 소리보다 이쪽 호흡하는 소리가 훨씬 컸어요. 진짜. 네. 어떤 면이 좀 아니 우리 남편이 이렇게 가정적인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굳이 이해를 하자면 그 시대 사람, 그 세대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듣다 보니까 약오르네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도와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뭐 엄청 이야기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안 보여. 그리고 자기 말로는 팔남매 막내로 태어나서 그리고 엄마가 늦둥이로 나가지고 누나들이 5분이 막 자기를 이렇게 키웠대. 하나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안 보이고 당연히 앉으면 여기 풀칠하고 이렇게 그게 당연한 걸로 알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가 또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그러니까 또 음식도 대충 안 먹었거든요. 언제나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길들여져가지고 그거를 고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젊은 양반들 요새 사는 거 얘기 들어보면은 야, 난 진짜 억울하게 살았다. 뭐 돌려도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권사님 이제 이러다가 아드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막 이렇게 공희 씨처럼 열심히 주부 습진이 걸린다. 이러면은 진짜 그거 좋으실까요? 속 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친구들은 다 결혼을 시켰잖아요. 네. 저만 애들이 다 안 갔는데 너무 많이 들었어. 아들 장가 가기 전에 엄마가 가르쳐야 된대. 너 니네 아버지처럼 살아면 너는 어느 여자도 참고 살 여자가 없어 요새는. 그거를 꼭 가르쳐서 설거지하는 거랑 분리수거랑 다 가르쳐서 보내야 된대요. 그게 혼수래요. 네, 그렇게 해야지. 네. 제 친구도 넌 남편이 뭐 집안일을 좀 해서 우리 남편 잘 도와줘 그랬더니 도와주는 게 아니지 막 이러면서 맛 버리는 있는데 왜 맛가사라는 말은 없어 당연히 하는 거야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좀 해주면서도 마음이 좀 상처가 입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경험했는데요. 아내와의 관계는 아니고 제가 빨래를 하면서 빨래를 이제 개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정말 호의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고등학생인데 아빠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화가
화가 미치도록 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빨래는 당연히 아빠가 해야 되고 당연히 개야 되는데 내가 조금 얹어줄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도와줄까 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막 느껴가지고 아들아 도와달라고 하지 말아라. 아빠가 마음이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내가 할 일이 뭐 있을까? 이게 조금 뉘앙스 말투만 바뀌어도 제가 조금 더 나아지고 가정 안에 반드시 너는 이거 해야 돼. 너는 이거 해야 돼. 이게 없다는 거죠. 다 함께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와달라는 말을 좀 바꿨고 아내가 저에게도 도와달라고 했을 때 좀 말을 좀 바꿔서 좀 서로 좀 하려고 하고 꼭 뒤에 플리즈를 좀 플리즈를 붙여달라고 되게 해요. 요청하세요. 제발 해달라고 여보, 플리즈. 뭐 해서 플리즈. 미국이 아닌데 플리즈야 나. 뉴욕에서 오래 살다 오셨나 봐요. 예. 근데 뭐 우리나라 말로 제발 이렇게 하긴 좀 그래서 플리즈를 좀 붙여주면 내 기분이 별로 좀 상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잘 붙여주는데 이제 나중에는 농담으로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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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게 지혜롭고 창조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창의적으로. 대신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강해요. 약간 공격당하는 느낌. 근데 그것에 있어서 제가 요구하지 않아요. 아 이것도 했어야지 이렇게 했어야지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보 고마워. 목사님 지금 얼굴빛이 어두워지셨어요. 아니 그럼 열심히 해줘도 욕먹네 이런 표정. 소장님 너무 그 섬김을 악용하시는 거 아닐까요? 다른 부분에서는 정말 남편은 저도 최대한 섬기고 있어요. 아, 네. 중요한 거는 우리 목사님, 부부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불만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아내의 그 헌신과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요. 서로 비난하지 않고 수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숙해가는 찬물 좀 끼얹겠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쨌든 협업이 잘 되는 분위기를 말로 좀 풀어서 해주셨는데 뭐 이해가 잘 갑니다. 예. 우리 전성희 권사님 만약에 이제 가정이에요. 네. 예, 딱 이제 계신데 뭐 일을 하고 계세요, 권사님.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장 장로님께서는 딱 이렇게 TV 보면서 리모컨 딱 들고 틱. 아유 재미없네. 틱. 이거 하네. 여보, 그거 좀 뭐 없어? 과일 좀 갖고 와. 그럼 어떻게 해주세요? 텔레비 보면서 뭘 달라 그러진 않고 네. 뭘 좀 도와달라고 자기가 이거 빨래 좀 개킬래 뭐 설거지 접시 좀 닦을래 그럼 나 지금 대본 외워야 되는데 대본에 다른 일을 만드시는군요. 예.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해. 꼭 그때 대본이 그때 꼭. 외우고 싶으시죠? 얄밉죠. 얄밉네. 근데 저도 플리즈를 한번 넣어볼까요? 다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시죠. 플리즈가 좋은지. 저 남편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래서 수저 좀 놔줘와 수저 좀 놔줘요. 어감이 다른데 수저 좀 놔줘요라고 할 때 자기가 존중받는 되게 느낌이 그냥 든다고. 무시받는 느낌 남자들 이제 저 같은 경우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자극되지 않도록 조금 배려해주는 용어를 써달라 이건 거죠. 그럼 하여튼 뭐 거슬린다. 야 치약을 썼으면 뚜껑을 닫아야지. 플리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죠. 그 문장 구조도 중요하죠. 끝에 쏟아주면 좋겠어. 아, 그쵸. 네. 이렇게 좋겠어. 이렇게 주면 그 좋겠어. 방충망을 안 그쵸? 다니까 모기가 들어오면 좋겠어. 예, 어떻게든. 방충망을 닫아주면 좋겠어. 이미 그 앞부분에 분노와 짜증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플리즈가 효과가 없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듭니다. 살짝. 한번 해보십시오. 하여튼 근데 진짜 저도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저 창문 닫을까? 뭐 할까? 뭐 할까? 그러면은 어느 날 남편 근데 네가 왜 닫을까만 하면 내가 닫고 있니? 그래서 전 진짜 물어본 거예요. 맞아. 이거 진짜 물어보죠. 왜 아내들은 무슨 행동을 시작하면 그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 빗자루를 들고 쓰레받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순간에 거기 좀 쓸어주면 좋겠어란 말이 그때 나와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프리즈? 그러니까 깨끗하게 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닐까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네. 뭐 예를 들면 청소 하려고 하는데 청소점에 그러면은 하기가 정말 정말 싫어져요. 싫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내들은
만 가지 모든 집안일이 다 머리에 있는 거예요. 저걸 언제 해야 되는데 맞아, 하다가 남편이 하니까 그게 자극이 되는 거죠. 아, 청소해야지. 창문 닫아야지. 이렇게 되는. 저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화난다. 그래서 짜증난다. 하기 싫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부탁을 자기가 했어요. 리모컨이냐고 내가 말하면 자기가 움직이는 제가 그런 사람이냐고. 말을까지 했나요? 근데 이제 여자의 특성을 보면 여자는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함께하기 때문에 창문을 닫을까 그게 당신을 닫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데 창문을 닫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너는 닫아야 돼. 했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왜곡된 거죠, 사실은. 네.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제가 먼저 한다 그래요. 네. 내가 청소할게. 뭐 내가 설거지 할게. 가끔씩 빨래가 너무 많이 쌓였을 때는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러면 와이프가 이제 이걸 개고 있어요. 그럼 난 좀 천천히 해야겠다. 아, 이거 선포 좋네. 네, 그렇게 하면 서로가 좋은 거죠. 고맙죠 네. 그러면 그러네요. 해준다고 해주세요. 그럼 권사님은 어떠십니까? 이런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벌어졌다. 그럼 또 이제 봉합을 하고 해소를 해야 될 텐데 생각나시는 장면이 있나요? 제가 요새 좀 바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방송도 방송 있고 일 좀 많이 하시죠. 그다음에 그 영화를 같이 찍게 돼가지고 지방에 며칠 내려가 있다가 방송하고 또 내려갔다가 또 이틀 힘드시겠다. 있다 또 예. 그거를 막 하고 집에 오면은 막 또 집안일이 막 저를 잔뜩 정리가 안 기다리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를 보고서는 또 막 이제 식구들이 필요한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뭐 엄마 먹을 하면 것도 또 부실했다 막 극하고인데 우리 남편이 여보 저기 누구누구가 저 고춧가루 좀 팔아달래 그러는데 우리 남편 친구분이 목사님인데 지방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때면 뭘 팔아달라고 오시는데 네. 고춧가루 팔아달라고 하는데 그냥 순간 열이 나는 거야. 왜 당신은 한 번도 노를 못하고 맨날 예스 하고서는 일을 만드냐고. 일을 만드냐. 이제 그동안 젊었을 때는 그걸 다 여기저기 도와드리는데 그걸 한번 하려면은요 전화를 일일이 걸어갖고 그쵸. 야 너 뭐 얼마인데 고춧가루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오케이를 하면은 또 전화번호하고 뭐 주소랑 뭐 해갖고 또 그거 일일 때 연락해야 되고 보내야지. 예, 또 택배비는 얼마래 그렇고 또 연락해야 돼. 그럼 또 주문량에 찍으면 또 그 사람은 또 누구하고 또 조인을 해가지고 또 해야 되고 손이 엄청 복잡한 많아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런데 또 보니까 또 다른 데보다 1,000원씩 비싼 거야. 뛰어온 돈이 또 1,000원 비싸게 뛰어왔어. 그러니까 왜냐면 주부들은 1,000원에도 막 그럼요. 부들부들 떨잖아요. 빈정상해요. 1,000원에. 그러니까 글쎄. 예. 자기는 도대체 왜 그래? 나를 무슨 보약을 해먹였어?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일을 시켜먹냐고 막. 그러니까 우리 남편 슬그머니 방에 들어가더니 자기가 또 자기 친구들한테 전화를 딱 일일이 하는. 목사님은 사실은 그 지역사회에 전도하시려고 그러시는 건 맞아. 너무 알죠. 후원하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최근에 악을 쓴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고추 그건 다 팔아드리- 소화는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기를 쓰고 또 해야죠. 아, 근데 어떻게 가을에 또 감 팔아달래. 서울 사람들이 감을 박스로 먹냐고. 그러니까. 근데 막 죽었어. 아 목사님 그 부탁은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 야, 지금 나올 게 아직 수태 남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면 네.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던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바쁘게 힘들게 나도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렇죠. 내 마음을 몰라준 남편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에요. 맞아요. 여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도와주면서 내가 집안일 요거 하나 해달라 할 때 당신 나 대본 봐야 돼. 나 뭐 해야 돼. 되게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부 상담하면서 보는 게 뭐냐면 부부들이 대화를 솔직하게 안 해요. 알아주기를 바래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거든요.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고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서운하고 섭섭해. 나의 필요는 당신이 나한테도 한 번쯤 내가 당신을 이거를 해줄게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내가 굉장히 기쁘겠어. 그리고 부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 안 해도 알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말을 하셔야 돼요. 특히 어떤 말 하셔야 되냐면 감정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렇게 정말 성향이 정말 달라요. 저는 정말 빠르고 느리시고 아니, 또 좀 느리다는 외향적이고 말보다는 천천히 천천하다.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아, 이런 식이군요. 신중하다. 느린 건 아니죠. 신중하시고 느리다 그러면 그래서 기분이 안 신중한 좋아요. 거죠.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때 감정 단어를 다 표현을 했어요. 여보 이럴 때 나는 서운하고 여보 이럴 때 나는 화가 나고 사실 부부 대화에서 우리가 평소에는 대화에 어려움이 없지만 화가 났을 때 대화가 가장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화났을 때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타임아웃.
우리가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서로 떨어져 있다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만나자. 근데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해야 되냐면 나와 내 자신이 소통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났지? 아, 내 기대가 좌절돼서 화가 났나? 불안해서 화가 났나? 상처가 건드려져서 화가 났나? 나와의 소통을 통해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고 나면은 가라앉고 난 배우자와 만나서 그걸 소통을 하셔야 돼요. 여보,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당신이 이런 부분에서 날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대화를 하면 사실 갈등이 대부분이 이제 풀리거든요. 그렇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근데 사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하고 네. 싶은데 네, 맞아요. 보통의 남편들은 내가 뭐 그렇잖아요. 왜 너가 그런 생각을 해? 난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안 돼서 싸우게 되니까 말하기 싫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럴 때 목사님은 어떻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부부가 이렇게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임에 같이 오면 다른 부부 사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고 맞아. 예. 아, 우리 남편만 저런 게 아니구나. 우리 아내만 저런 게 아니구나. 저 집도 그러고 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보게 되고 조금 바뀌게 되고요. 남편 친구들 부부 모임이 너무 친한 부부 모임이 있어요. 5커플. 네. 엄청 친하거든요. 그런데 그 팀 중에 우리 남편이 제일 가정적이야. 야,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아니 다들 건전하게 잘 사시는데 예, 다 예. 여봐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야. 부인이 암만 그런 얘기를 저분저분 해도 안 들으려고 작정하면은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 안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제일 가정적이야. 아, 이게 사람이라는 거. 놀라운 일이네요. 네. 세상에 이런 네, 일이. 네, 네. 부부 모임이 그런데 좋은 뭐, 거네요. 근데 잘 살고 있어요. 재미나게 잘 살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세대 차인가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아래 세대인 공희 씨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부부 모임을 갔다 오면 네. 예,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부 모임을 가면 이제 정말 죄송하지만 칭찬만 받고 와가지고 재수야. 왜 이제 다른 부부들이 오히려 공공의 적이야. 그렇게 좀 해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해가지고 네. 이게 참 이게 너무 죄송하지만 이게 그렇게 난 이게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오죠. 아우 사실. 자기 진짜 예. 얄밉다. 아니, 근데 사실 아까 이제 저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빠는 그러니까 남편은 뭐 운동 좀 한 다음에 설거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타이밍이 안 맞아. 맞잖아요. 근데 이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이 게임 한 판 하고 숙제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너 왜 아직도 숙제 안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자녀와의 소통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계획이 있어요. 자기가 사실 게임을 딱 몇 시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 판이에요. 그래서 그 판을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지금 시기에는 아이들도 굉장히 우울해요. 맞아요. 학교도 못 가죠. 친구도 못 만나죠.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를 분출해야 되는 아이들이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어려워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가운데 너도 많이 어렵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나도 우울하고 나도 무기력하고 나도 힘들어라는 그런 감정 대화를 좀 부모들이 좀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고마움을 표시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 자녀들한테. 예. 네가 어떻게 7개월 동안 지금까지 그래도 잘 버텨왔다. 고맙다. 그럼 애들이 뭐가 생기냐면 아 내가 이 시기를 견뎌온 게 정말 잘한 거구나. 이게 자존감이 또 향상이 될 수 있거든요. 고맙다. 그리고 격려의 말을 저는 자녀들과 좀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근에도 이제 아들이 너 정말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어떤 말이 좀 듣고 싶어? 그랬더니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대요. 예, 왜냐면 불안한 거예요. 학교도 못 가고 또 미래도 걱정되고. 그래서 제가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끼리도 부모와 함께 이렇게 감정을 나누고 또 격려를 나누고 고마움을 나누는 대화를 해 나갈 때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들 나눈 거 들으면 예, 재밌기도 하지만 사실 예, 우프죠. 예, 우프다는 표현이 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라도 풀면서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예, 코로나 우울증 뭐 이런 게 생겼는데 응원의 말씀들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우울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또 이제는 코로나 레드라 그래가지고 화가 나잖아요.
내가 안에서 느끼는 감정을 좀 수용해 주시고 저는 표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왜 그럴까?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렇구나라고 좀 감정을 좀 표현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과 좀 저는 격려를 나누라고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넌 얼마나 힘드니? 라고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그 사람이 힘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풀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전화든가 아니면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라도 좀 격려를 주고 받으시고요. 또 하나는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좀 감사하고 저는 최근에 감사를 그냥 의무적으로 하나씩 찾게 됐거든요. 가족이 함께해서 불편하고 짜증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허락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저에게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나누다 보니까 좀 이 시기가 저한테는 좀 수월하게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서적인 거리와 물리적인 거리를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시고 좀 거리를 두고 지내라고 그렇게 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네. 네, 저는 지금은 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오늘 슬기로운 가정생활 봤더니 뭐 이렇더라. 우리는 이 정도는 대화는 해야 돼. 자녀와 대화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기대치를 아예 낮추시고 우리 가정이 할 수 있을 만큼 뭐 이렇게 해 나가시면 이것들을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어요?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끝나지 않겠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극복해 가고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이게 네. 굉장히 큰 힘인데 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좀 이겨 나갔으면 하는 그런 격려와 소망이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권사님. 저도 눈 뜨면 딱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사예요. 네. 감사기도. 그러고 나면은 좀 피곤했던 몸도 마음도 좀 금방 회복되는 걸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편안하게 배 두들기며 살았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생각을 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부들한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반찬을 딱 한 가지만 하자 주의예요. 그래갖고 하나 일품 딱 해서 괜찮으면 찍어서 친구들한테 퍼날르거든요. 그럼 친구들도 그게 와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요새 뭐 가지덮밥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두부 전골 이렇게 갖고 딱 한 가지만 해서 푸짐하게 맛있게 먹는 거 그거 저 친구분들하고 한번 나눠서 공유해 보세요. 그러네요.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소상공인 입장도 이제 이해를 하고 네. 사실 가정 육아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다 이해를 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놓치게 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면 한도 끝도 없이 이게 물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끊어내시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좀 되게 힘들고 하지만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이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됐을 땐 이 시간이 그리울 때가 오실 거예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좀 더 즐기시면서 또 대화도 나누시면서 이 가족 간의 사랑을 좀 더 함께 나누시면서 좀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진짜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내기도 한 것 같아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새기면서 네.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네. 네, 오늘 끝으로 공희 씨 찬양을 아,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네요. 찬양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크게 우레와 같은 소리로 외치고 자, 우리 찬양 같이 좀 공희 씨 스타트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 앞으로 이렇게 내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